오늘 그 수료식 맞아가지고 큰 스님 모셨습니다. 그 바쁘셔서 아마 또 마치시고 또 부산 내려가셔야 된다는데요. 고마운 마음으로 큰 박수로 스님 맞으시죠. 또 그동안에 심화반이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해오신 여러분 칭찬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제 며칠 고생한 이야기부터 먼저 올리고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단에서 큰 뭐 소임도 아닌 그런 권력이 없는 자리, 민추본 민족 뭐 통일주 본부장을 이제 맡아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운대가 좋았습니다. 운대가 좋았다는 것은 그래서 민추본 단장이 돼 가지고 갑자기 그 9.19 작년 9월 19일 평양 그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특별 뭐 초청 수행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교 대표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그 총무 원장 스님께서 사표를 내시고 총무 원장 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본래는 총무 원장 스님 가셔야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계시니까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도 지금 또 임시로 계시는 스님 하면은 갔다 오면 바로 또 바뀌어버리면 또 북쪽에 대한 체면도 안 쓸 것 같고 이러니까 민추본 본부장이 이제 대북 관계에서는 제일 이제 톱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초청 같이 가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래 작년에 참 평양에 같이 참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자면은 평양에서 인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권이 없다고 표현해서 될런지 모르지만은 12년, 15년 전에 가서 그 2000년 초기에 이제 평양 한 두서너 번 이래 들렸을 때도 주민 접촉 금지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고 소월 말은 안기군가 뭐든 보이고 나서 딱 지키고 있어서 저거 일정대로만까지 우리가 어디 가고 싶다 하고 뭐 이런다고 뭐 북한 사람들 마음대로 만나고 이렇게는 그때도 이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 이번에는 또 더더욱 양 정상의 어떤 그 또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더욱 이 회담에 열중해 주시고 개인의 어떤 볼일은 좀 접어두시면 좋겠다 합니다. 그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도 대표로 갔으니까 북한의 이제 조선불교도 연맹 회장쯤은 뭐 그런 이제 끝발이로 이제 한번 뭐 대통령 끝발로나 뭐 만나 볼 수 있지 해서 갔는데 2박 3일 동안에 10분을 더 부탁해도 뭐 소식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오는 날 아침인강 뭐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 강소린 조선불교도 위원장이 업무가 바빠가지고 무슨 업무가 바쁘냐 그러니까 그때 뭐 중국 복근성인가 거기서 중국 불교도 불교해서 개찬 세계 불교도 회가 있는데 그 준비를 바빠서 지금 텀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시지 못하니까 대단히 뭐 죄송하다는 그런 인사는 이렇게 전하고 또 평양에 오신 일이나 잘 마치고 가시면 좋겠다고. 뭐 내가 평양 와서 지 볼 일이 제일 큰 일인데 자기 볼 일을 못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뭐 다른 뭐 가실 분 한 5, 60분들도 다 이제 그런 속에서 간섭 속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 틀 속에서 경제하는 분은 경제 틀 속에서 오금을 이래 못 펴고 뭐 참 뭐 이래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 뭐 평양 갔다 오니까 뭐 김영철인가가 경제 대표단들 보고 냉면이 뭐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했다고 그 자리에서는 저들은 못 듣고 나중에 와서 알았을 정도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 험한 분위기 아닙니까?
또 그러고 저 남쪽 사람 불러놓고 그 한국의 남쪽의 최고 지도자들인데 경제계 그런 분들 보고 좀 저 끝발했다고 뭐 그런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안 거니 그런 상소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남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려져 가지고 또 시끄럽다고 뭐 해봐야 그 뭐 다 우리 창피고 하다고 뭐 듣고 이런 말을 했던지 모르지만 그러나 2박 3일 동안에서 평양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은 그 5일 경기장이라 해가지고 그 아리랑하는 그런 그 애들 그 마스 게임 15,000명 한다는 거 그걸 이어서 뭐 빛나는 조국 우리가 갔을 때는 빛나는 조국이라고 이름 바꿔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아리랑 때보다는 훨씬 아리랑 때는 막 저 여기서 저까지 막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칼 총 차고 막 이렇게 날라다니는 그렇게 해서 그 북한의 어떤 지도층을 이제 결사옹위한다는 뭐 이런 거 문구로 얼고 이제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런 걸 싹 가시고 또 그러고 이제 운동장에 나오는 그 학생들도 뭔가 옷차림들이 고급입니다. 이래 옛날에는 그 좀 그렇게 고급을 안 보이는데 작년에 그 나왔던 애들은 또 옷 되게 잘 차리고 왔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놀란 것은 그 가야금입니까? 가야금 1000대를 학생들 1000명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다 갖고 와서 1000개를 가져와서 그 이래 연주를 합니다. 그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공개적인 그런 뭐 15만 명 들어간다는 그 운동장인데 그 속에서 그 마당에서 애들이 그 여고생들이 1000명이 가야금 이래 연주한다는 것은 그거 보고 참 훈련해도 뭐 일사불란하게 어찌하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남쪽에 와서 그 누구한테 가니까 우리도 뭐 전주에서 그런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한 500명, 뭐 300명 정도는 한다고 하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이야기나 이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 전쟁 없는 세상을 우리 둘이가 만든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을 하실 때 박수 치고 또 김정은도 이제 그런 대통령 말에 이제 동의하면서 우리는 핵 없는 참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저도 그 건물만 나오면 곧 대한민국 통일되고 전쟁이 없고 뭐 지금 이래 북핵 문제도 이제 돌아오면 다 되는 줄 그렇게 쉽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지금 뭐 작년 4.17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정상회담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뭐 된다 그러면서도 알고 보면 끈끈이 판문점 선언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이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북 간 한미 간의 그 군사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그 판문점 선언에서 왜 그까지 하고 덜먹이느냐 뭐 이러면서 사사건건이 뭐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는 생각은 없고 미국에 빌붙어 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뭐 주체성을 가지라고 오히려 저거 땡땡 거리면서 이렇게 큰 소리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정부 쪽에서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거 아닌가. 너무 북한을 쉽게 보고 그렇게 뭐 이래저래 뭐 문서만 해놓으면은 다 뭐 무슨 터 잡힌 걸 없이 뭐 줄줄해서 참 핵 없는 전쟁이 되고 비핵화 해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군사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터집을 하면 못 잡는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뭐 일만 있으면 부스럭거리면은 4.27 판문점 선언, 그 남북 정상회담 선언, 그 일에 위배된다고 얼마나 지금 닦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협상소리라든가 이런 조약에 이제 맺는 체결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수 좀 낮았기에 이제 그런 허점을 이렇게 보인 것은 아닌가 꼭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시대에 할지는 이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한번 따라가서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악수 한번 하고 와서 이제 사진 찍혀가 제가 유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옥류관에서 전시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 우 나가서 이제 평양 시내 사진을 찍고 있길래 뭐저 섞여서 찍으면은 또 제재는 안 받겠지 하고 그 갔다 이래 나가서 뭐 사진 찍다가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옆에 제가 서 있는 그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경호원도 있고 한데 아무도 없고 돌이만 달랑달랑 차고 돌이만 그러니까 그 이제 초면은 아니고 이제 얼굴이 이제 몇 분 이거는 져 있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두 분이나 나왔으니까 그 하면은 먼저 떨어졌고 이제 두 번째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 나올 때 나왔을 때도 뭐 저들 이제 행사로 뭐로 많이 이제 그 선거운동하러 다니면서 이제 봉암사로 그래서 얼굴은 이거 있어서 본인도 저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감상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그 감상 그럼 대통령님은 평양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고 이래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라고 하시더라. 두 번째.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더 많이 왔네. 저는 세 번째입니다. 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평양 방문했을 때 모시고 오고 이번에는 당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오셨다면서 또 이제 당신도 놀랍니다. 뭐를 평양이 이렇게 변한 당신이 간 것은 한 10년 전 평양 보고 갔는데 10년 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다. 하는 데 대해서 뭐 보고는 날 받고 안 계시겠습니까? 뭐 텔레비도 보고 하는데 그런 보고 받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평양 되게 밝아져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쩌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남북 참 전쟁 없는 남북 관계가 되고 참 자유왕래해서 뭔가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온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제공하셨을 테니 꼭 성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곧잘 이제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하더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잘안 되겠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도 서로 뭐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대로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뭐 계산이 많은데 계산이 없이 뭐 통일될 것이다 하고 순전하게 믿고 계시는 것은 우리 문 대통령뿐인 것 같다. 그렇지만은 그는 문 대통령의 속내를 그 뭐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다 알고 있는 한 한국을 어떤 뭐 전쟁의 어떤 그런 벼랑텅이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날 평양의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고서 앞으로 뭐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이제는 전쟁 없는 나라는 확실히 이렇게 길을 텄다 하는 그런 이제 믿음 같은 것들은 그 평양 그 5일간 그 경라도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환영식 이런 거 보고 느끼고 왔는데 그만 베트남 하노이 그 회담이 뭐 잘못됐는지 거기서 잘 굴러갔으면 지금 우리도 평양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평양 몇 번 갔다 오셨을 끼고 금강산 몇 번 갔다 오셨을 텐데 거기서 딱 막혀있는 머리에 그런데 올해만 지내고 내년에 이제 그 회담만 되면은 참 남북 관계도 좀 지금보다 훨씬 쉽지 않겠나 하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의구심이 커져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또 대통령한테는 부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저들 이렇게 종교인들 보고 하면은 저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종교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 이제 북한 주민의 어떻게 이제 그 불교를 포기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북한은 종교가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무슨 뭐 종교를 허용하고 뭐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그 자유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민의 자유가 요구되는 그런 사회가 왔어야
자유가 충만한 왔어야 이제 종교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될 것이지. 그런 거 없으면은 그런 거 오기 전까지는 북한 사회가 우리처럼 남한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올라 그러면은 몇십 년이 걸릴지. 우리도 한 3,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뭐 3대 그 독재를 해오면서 왕조를 이루고는 저 나라에서 우리 남쪽같이 이렇게 그 자유롭게 그 북한선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와야만이 이제 남북 자유 왕래도 되고 뭐도 되지. 지금 어디까지나 통제 국가입니다. 그 통제 국가에 그렇게 뭐 이래 우리가 참 평양 시내에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서울역에 이제 하듯이 그런 고함 칠 수 있습니까? 그 고함 치면은 예수를 믿읍시오 하면은 믿으라 하고 막 똥개발이 차이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잡혀가지. 그 포교의 자유는 한참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종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은 저들이 많은 숙제라 생각하고 또 우리 원장 스님께서 지금 제일 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불교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이 템플스테이 이 사업이 이제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응도 없고 우리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스님을 좀 큰 스님을 알아야 하룻밤 자고 오는 절이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도 뭐 전화 한 통화로도 식구들이 같이 가서 하루 1박 2박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데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 사회가 얼마나 자유로워야 됩니까? 그 북쪽의 저는 뭐 참 새 창살 같은 창살을 묶인 사회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못 믿습니다. 우선 그 이제 국민들은 못 믿는 것이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그들 날까 싶어가지고 통제 우리도 그 유신 정권 시절에 혹독한 그런 참 차별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덜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계기에서 이렇게 한국처럼 자유 바람이 불 수가 있을는지 그는 저도 생각해도 숙제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보면 하나 희망이라보다 다양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그래도 민족 문화를 우리가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불교 사찰은 보호를 해라. 불교 사찰은 그 이제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수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중창불사를 해라는 유훈을 이렇게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정은 이 위원장도 우리 같으면 전통 사찰 한 12개 정도를 중수, 복원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전국에 한 100여 곳 된다 그럽니다. 절이 남아있는 곳이. 그런데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국에 교회는 딱 평양이 하나, 성당도 평양이 하나지, 뭐 우리 이제 절처럼 구석구석 각도 뭐 면 단위로 교회가 있다든지 성당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북쪽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종교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 참 100여 개의 사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이를 북한 사람들한테도 저는 부처님 계신다, 저는 보살님 계신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친화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참 남북의 어떤 그 자유왕래가 되고 또 뭔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 불교가 숨쉴 곳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대목이고 또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가 하면서 어떻게 그 좀 조교종이 시세에 밟지 않고 맨날 뒤떨어진다 하는데 어째 그때는 이제 남북 간에서는 눈이 그렇게 참 원장 선님들이 떠 계셨든지 신경사 복원한 거 저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래 지금도 뭐 이런 남북 관계 뭐 하자 하면 뭐 신경사로 우리 덜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산서 이래 만나자 그러고
저는 그 다른 교회나 뭐 성당에서는 평양에서 만나자까지 신계사에서 만나자 할 수는 없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또 북한 정권에 있어서도 뭐 불교계에 대해서 그래도 뭐 억압을 하고 뭐 다른 종교에 비해서 탄압을 해내는 이제 뭐 그런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세상도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저는 지난 일요일 날은 서대문 형무소를 처음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유관수 누나 한번 어디 계시는 거 보려고 하니까 안내를 해줘야 보지. 그렇게 넓은 곳에 찾다가 이제 못하고 이제 간 것은 이제 용성 스님, 그 만해 용성 스님이 이제 34인의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용성 문화에 이제 스님들이 불신 법문 스님이 주가 돼서 이제 교성곡이라 해서 그 용성 스님 일생을 한 1시간 반 동안 교성곡으로 합창, 독창, 중창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 공연을 그 서대문 그 형무소 그 강당은 없고 이제 깜빵과 깜빵 사이에 빈터 그거가 있어서 이제 한 500~600명 오셔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았는데 그때 이제 용성 스님께서 깜빵 이제 1919년에 3.1절 만세 부르고 나서 2년 해수는 19년, 20년, 21년 해수는 3년인데 1년 한 뭐 10몇 개월까지 이제 계시면서 당신이 내가 나가서 깜빵에서 나가면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고 맹세하고 나오신 일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당신 결심이 한 가지가 있으신데 불경번역. 그건 내가 어떻게라도 나와서 다른 일은 못해도 불경은 이렇게 번역하겠다. 그 왜냐하면은 당신이 깜빵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책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먼지가 폭 해가지고 하얀 이제 먼지가 쌓여 있고, 하나는 너덜너덜 책이 뭐 얼마나 봤는지 다음에 이렇게 식밥이 좀 너덜너덜 해 있어서 이건 무슨 책이고 보니까 성경책이더랍니다. 성경. 그때 벌써 성경은 한글로 번역이 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깜빵으로 뭐로 이제 보급이 돼 있어서, 그래서 깜빵이 할 일 없고 뭐 어쩌면 참 지루한 시간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좀 뭐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딸려져 있는데, 먼지가 뽀한 것은 우리 불경책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펼치본 자국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참 우리 조선 사람들을 우리 불교인으로 만들며 포교를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당신이 나와서 한 30, 열반경, 환경 이렇게 해서 36권인가를 당신이 1942년에 돌아가셔 35년까지 그렇게 번역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50이 넘은 노인이 그때 이제 풍금을 배우셔가지고 그 이제 우리 찬불가도 짓고 애들 앞에서 당신이 풍금을 치면서 찬불가를 하면서 현대적 그 포교를 처음 시도하신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용성 스님은 저한테는 또 어떻게 되면 우리 스님의 스님 법을 주신 이제 스님이 동산해일 스님이고, 동산해일 스님께 또 법을 주고 이제 법명을 주신 분이 용성 스님입니다. 그래서 용성, 동산, 선철, 그다음에는 저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용성 스님도 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자가 많은데 이쯤까지 이제 자손이 있고, 그래 3대 4대로 내려오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파는 한 30여 명 있고, 동산 스님도 그럼 한 300~400명 상자가 있고, 지금 그 뭐 우리 그러면 동산 성철 뭐 우리 이제 행사로서 저들 뭐 파가 있고, 또 나머지도 그것도 한 20여 개 파가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고 큰 스님으로 모시고, 그 중에 이제 한 파가 이제 동원 스님으로
영성 동헌 불심 도문. 그 불심 도문 스님이 안 계셨으면은 영성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지 않죠. 영성 스님이 그런 일에 노력으로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은 저만 보면 야단이십니다. 너는 너가 아버지밖에 몰라. 처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철 스님만 덜먹거리고 산다 이겁니다. 당신은 그래서 왜 그러냐? 너 그 스님이 은사 스님이 동산 스님이고, 동산 스님이 이제 용성 스님이면은 너도 동산 스님, 용성 스님까지 같이 덜먹여야 될 거 아이가. 너는 너그 스님만 덜먹거리노 나쁜 놈이다. 너를 좀 하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성면을 보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 장순간 거기에 종림정사라 해서 그 용성스님의 그 생가를 한 200~300억 더 들여서 이제 복원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이제 그 가면은 장대한 그거.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전라도 이제 남은 그 옆으로 이제 장수. 그런데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급여사는 그렇게 사람이 오고 많이 미 터진다며. 그러면 거기에 용성 스님 계신 그 종림정사 여기서 1시간 30분 거리 편말을 붙여놔야 돼. 편말을 붙여놔서 그래서 이 오던 사람들 다 그 할배 노노 스님한테 그래 인사를 하도록 그런 정성이 없으니까 되겠나 하고 늘 이래 야단을 하시던 그런 끝에 어제도 참 그런 가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역할, 우리 선배들의 역할, 또 그런 일에 스님이 계심으로써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위상, 또 그런 일 독립운동 하시고 만주에 가서 그렇게 이제 화가원 해서 하시고 독립운동 자금을 주시고 하는 이런 그런 광대한 일의 그 능력이나 포교에서는 우리 스님은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하신 게 없지. 그런 점에서는 노노 스님의 어떤 그런 그 참 불심이나 그 대중을 위하고 나라를 위했던 그것은 정말 좀 지금 우리 세대로서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런 정도로 이제 큰 스님들, 그 노스님들의 세계에서는 참 자기 당신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런 것을 서대문 가서 보고 이러니까 참 우리도 참 그 어른 스님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선조들의 어떤 그 불심을 펴고자 한 그런 참 번역 당신이 번역을 하시고 또 그렇게 풍경까지 배워서 저 젊은이들에게 포교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그런 모습들이 거기 전부 다 1930년대 일입니다. 그 일이 이어져 왔으면 지금은 오늘 우리도 대단한 어떤 그런 또 불교 집단을 이루고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역할을 다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면서 그런 속에서 저도 또 늘 우리 백년한 큰 스님 열반에 드신 지 올해로서 이제 26년째 됩니다. 가을에 가신 지 벌써 25년이 지나고 있으면서 그 백년하면 좀 지금도 찾아와서 꾸역꾸역 찾아오셔서 스님 뵙지도 못했지만 어디서 책을 읽고 왔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 3000배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 오고 지금 3000배 하는 사람은 스님 계실 때보다는 더 늘은 셈입니다. 스님 계실 때는 그렇게 뭐 한 1,200명 됐겠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백년에만 이제 첫째 토요일 날 한 30명, 둘째 한 40명, 셋째 한 200명, 넷째 한 50명. 이제 이런 분들이 스님 떠나신 뒤에 이제 꾸역꾸역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만큼 이제 와서 절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힘드는 뭐 절을 해서 저들이 무슨 법문을 크게 하겠습니까? 뭐 큰 스님 하시는 대로 뭐 그분들이 절을만 하는 것을 했는데도 그래도 무엇을 얻어가는지 얻는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참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렇게 100년이면 찾아와서 열심히 참 신앙생활을 삼천배를 하고 하는 그분들이 지금 100년하면서는 제일 보배다. 그분들이 100년에 몇 하면 큰 스님 계신 줄 뭐 세상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삼천배 분들이 지금도 계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님 제사 때는 그래도 스님 그 사리탑에 모여서 한 400~500명이 삼천배를 이제 늘 해오고 있는 2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6년째.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박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해 주시는 이 바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로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박 교수님보다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더 고맙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후배들이 또 이 자리로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주만 불법성 그 삼보라는 성에 대해서 저도 스님으로 되지만은 내가 무슨 보배인데 뭐 이렇게 시답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 우리 사부성 아닙니까? 사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참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2500년 600년 세계로 뻗어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저 법당에 거룩하게 계시는 힘 그건 부처님도 그 거룩하신 힘이지만 바로 부처님을 숭상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고 또 그걸 배우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더 참 유명해지시고 또 부처님도 우리들에게 큰 일을 공덕을 주시지만 부처님의 그 공덕을 우리도 크게 이어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명심해 주시면서 오늘도 졸업식에 임해 주시고 또 저 졸업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내일에 대한 참 부처님의 더 높은 법을 향한 우리 이제 수행 생활은 또다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오늘도 그동안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졸업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스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생활 참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법을 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축하해주러 우리 인재원 이사장 음상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하시죠. 예. 앉아서 됐습니다. 예, 앉아서 하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서도 저는 뭐 일반 제가 신자로서 또 평생을 사업을 하다가 불교하고 특별한 일에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재원은 지금 소문은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철 스님 서울 도교당 아니냐 이런 소리를 가끔 듣고 며칠 전에 와서 법문하신 스님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 여기는 날고 기속말로 성철 스님 서울 도교당에 이제 이름이 있더라고. 아니다 갈 수도 없고 기다 갈 수도 없고. 그러나 하여튼 성철 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인재원이 이만큼 또 이름 잘 모르고 해사 개선 스님이에요. 원창 스님. 원창. 네, 원창 스님 와서 강의합니다. 하여튼 저도 뭐 성철 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또 늘 참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은 저는 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일반 제가 신자인데 그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불교를 좀 이해한 게 아니고 한 30년 가까이 넘었는데 그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뭐 복잡한 일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신자가 도서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땐 괜찮은데 잘못되면은 죽어야 될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이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참선이나 명상이나 뭐 이런 걸 저는 배우고 그리 하진 않았어요. 고통 속에서 고민하다가 오세 말씀하는 참선을 할까 뭐 근데 지금 따져보면은 저기 박 교수가 지금 저기 하려고 하는 50 변마 능엄경의 변마장 그런 거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좋은데 그 어느 날 이상한 그 경지를 맛을 봤습니다. 사실은 봤는데 지금 가만 들어보면은 완전히 마귀의 혼리가 있었는데 나는 그 대단한 줄 알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인천에서 능엄경 뭐 변마장 50 경우 그걸 들어보니까 나도 그것을 홀려가지고 몇십 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는데 홀려도 잘 홀렸다. 저는 그러한 이상한 그런 경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살 1월 17일 날인데 새벽인데 그날부터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술 건설업은 더더라 술로서 사는 건데 뭐 앉아서 술을 끊었으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만약 그때 술 먹었으면은 술 먹고 하던 사람들은 70전에 다 대충 다 갔어. 우리 사받은 사람 중에서 다 갔는데 그래도 지금 80 다 돼가지고도 건재하고 있고 작년에는 수술을 9번 했는데도 그거에 잘 넘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암도 있습니다. 암이 10시간 반짜리도 있고 이런데 뭐 머리 하나 빠진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잘 건강하게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것이 맛을 하여튼 우리 인정이 되든지 불교가 되든지 또 뭐 안 믿어도 어떻게 참 그런 것을 맛을 한번 보고 그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이 사회가 밝고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사업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한 10여 년 남대상에 있다가 엄청나게 사업을 크게 부흥을 했다가도 실패했는데 그런 경우를 겪고 난 뒤에는 실패해도 실패한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사람이 실성하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다 있습니다. 크게 하던 사업가들이. 그런데 저는 변함이 없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변함이 없이 기도 안 죽고 지금도 기가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 사업하다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하면은 기가 죽는데 저는 기가 안 죽고 그 기가 안 죽은 거는 그때 그 불교식 명상 그 맛을 한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박 기사가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끌어가면서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이게 이제 나오면은 우리 인재원이 하면 대박이 안 터지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것이 이 사회에 큰 또 불꽃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박 기사가 지금 세계 명상 마을을 봉암사하고 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참 저는 지금 뭐 아무 힘이 없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이제 바람을 였습니다. 거기 일생 걸어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인정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 또 이렇게 참 그래도 정법을 지금 만났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만났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확신하면서 저 오늘 축하드리고 더욱더 앞으로 신심을 더욱더 분발하게 해서 더 큰 역할을 하시도록 잘 기도하면서 두서없이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우리 큰 스님께서 오늘도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 일정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수료 오늘 하시는 분들 축하해 주기 위해서 또 멀리 오셨으니까 이쪽에 쭉 나오시죠. 뭐 그 곽경의 그분이 안 오셨어요? 김경자, 그러니까 김경자, 박종진님 안 오셨구나. 이옥선, 이정선, 전양남, 최정신 이렇게 호명한 순서대로 서시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그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찍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